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축 시공 현장 실무 제37차 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장공사에서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 계획 및 현장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계획은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항상. 그럼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 범위, 공사 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 공정이나 바탕 조건 또는 작업용 가설 비계, 그러니까 작업을 하려면 발판이라든가 뭐 이동식 비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양 방법, 그러니까 미장을 해놓고 다른 작업자들이 뭐 파손이나 오염시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덮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햇볕에 급격한 수분 증발을 하게 되면 미장면이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양 방법, 그 다음에 공사하는 데는 항상 안전사고라 하는 게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사든지 건설 현장에 일하는 작업은 다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을 하다 보면 일정도 틀려질 수가 있고 또 2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4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항상 시공계 무슨 뭐 화장실 내부에 미장을 한 게 한다든가 간단하게 하루 이틀 정도 한두 명이 사는 거는 뭐 시공계획서가 없어도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빌라나 뭐 또는 아파트나 공사 기간이 뭐 상당 기간, 그러니까 뭐 일주일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공사라면 시공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미장은 미장, 타일은 타일, 그에 따른 시공계획서들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관리. 자, 공정관리는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자, 시공자가 시공계획서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자재가 뭐 하다가 보면 부족해서 또 인력은 놀고 자재 수급하는데 하러 다니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죠. 현장에 자재 수급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노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간혹가다가 네이버 지식 사이트에 며칠 전에도 올라온 내용인데 9월 9일날 공사를 집을 짓는데 완공해 주기로 해놓고 현재까지도 완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시공자가 이사 비용만 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 금액의 1000분의 1을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성금으로 매일매일 물어야죠. 그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뭐 건축주가 소송하면 이깁니다. 또 시공계획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거죠. 공정표를 짜놓고 공정표에 맞춰가는 거죠. 근데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 적용에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공사기간을 잡아야죠.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부실공사가 우려되죠. 또 너무 늦게 너무 공사기간을 많이 잡으면
간접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미장공사는 뭐 독립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다른 공사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뭐 그건 집을 짓는 데 같으면 전체 기간 중에 미장공사에 대한 소요되는 기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미장할 수 있는 그 시공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미장공사는 먹매김, 그러니까 미장도 직선이라든가 이런 먹을 놓거나 해야 되겠죠.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먹매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 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공사를 해야 되는데 미장공사를 먼저 해버리면 뭐 그 부분을 전선관이 매입이 안 되는데 미장을 해보고 나면 전선관 때문에 또 파내고 하면 다시 또 해야 되겠죠. 재시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공사와 시공 순서를 고려하게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을 해야 되겠죠. 또 현장 안전관리. 자, 미장을 할 때는 뭐 위험성이 뭐 있겠냐. 발판 위에서 미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라는 건 항상 있는 거죠. 자, 현장 안전관리. 배합 장소 및 작업 장소. 자, 작업 장소는 발음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등 통풍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 설비를 준비해야 되겠죠. 미장을 하려고 막 어두운데 뭐 면을 평활하게 만들 수도 없을 거고, 조명이라든가 조명이 안 되면 뭐 햇볕이라도 제대로 들어야 되겠죠. 또 바르는 그 재료가 뭐 드라이비트를 미장을 한다든지 뭐 다른 시멘트 몰탈로 한다든지 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로 한다든지 석고 플라스터로 하든지 바르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 다음 배합 장소 및 작업 장소는 항상 정리정돈돼야 된다. 우리가 안전사고라 하는 거는 예측을 하고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전의 기본 조건이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바닥을 어지럽게 해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자들이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전도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발판 위에서 뭐 여러 가지 물체를 올려놓고 하다 보면 발이 걸려서 넘어지면서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항상 현장에는 안전사고라 하는 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교육만으로도 100% 예방이 가능한 게 안전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 설비를 준비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전기도 있어야 믹서기 돌려서 교반도 할 수 있고, 뭐 요즘은 미장 배합하는 것도 삽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전부 교반기를 사용해서 전기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물을 사용하려면 뭐 급배수 설비고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미장공사 할 때 작업 발판이 있어야 뭐 키가 안 닿는 데는 올라가서 하고, 미장공사용 가설 통로 및 작업 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발판의 넓이는 항상 40cm 이상 되는 작업 발판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발판과 발판 사이의 그 틈새 간격은 3cm 이상 떨어지면 안 되죠. 틈새에 발이 낑기면 넘어지죠. 근데 미장공사의 바른면과 바르는 그 벽면과 작업 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추락이 위험이 있는 고수 작업에는 우리가 고수 작업은 높이 2m 이상의 높이에서 작업하는 걸 고수 작업이라고 합니다. 고수 작업에는 적절한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뭐 꼭 고수 작업이 아니라도 보호구는 착용해야죠. 안전모라든가 안전화를 착용해야 되고, 특히 높이 2m 이상 고수 작업에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대를 착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대 거리 시설을 만들어 갖고 안전대가 항상 그 거리 시설에 걸려 있어야 근로자가 잘못해서 밑으로 추락하더라도 땅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 중상을 입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안전관리, 작업 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항상 만약에 안전사고 났을 때 이와 같은 법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또 보양, 미장을 하는데 건물에 진동이 있는 건물이라든가 열차 차량기지라든가, 차량기지는 열차 같은 게 항상 운행을 하니까 진동이 생기죠. 또 기계 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또 시공 전에 보양, 시공 전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미장을 작업하다가 시멘트 몰탈이 흘러서 다른 어떤 마감된 부위나 이런 데 오염을 시키면 안 되겠죠. 발음 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를 붙인다든가, 늘 판자 같은 거 합판을 댄다든가, 포장 덮기, 또 거적을 덮는다든가,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절한 보양을 하고 해야죠. 시공 전에. 보통 우리가 작업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 말이죠.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남이 해놓은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오염을 시키고, 이건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다음 바른면의 오염 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바른면의 오염 방지 외에 너무 빨리 말라버리면 시멘트가 굳는 게 아니고 그냥 건생이 돼버리면 나중에 손으로 문지르면 모래가 술술 떨어지고 이렇게 되죠. 또 그래서 통풍이 너무 심하게 되거나 너무 급격한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가림막이라든가 창의 유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뿜칠 바른 면에서는 바름 전에 뿜칠로 해갖고 우리 컴프레서 갖고 뿜칠로 해서 미장을 시멘트 몰타를 뿌려서 하는 것도 있어요. 뿜칠 바른 면에서는 바르기 전에 직사 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 보양을 해야 됩니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웁니다. 파라펫은 뭐냐면 슬라브 위에 난간,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시공 시의 보양. 시공할 때는 또 어떤 보양을 했냐. 한냉기, 추울 때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하고, 부득이 기온이 5도씨 이하에서 시공할 경우는 판자 울치기, 판자로 갖고 이렇게 가림막을 쳐서, 또는 거적 덮기, 거적으로 덮어서, 또는 비닐 시트 등을 둘러치고 난방기 등으로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기온이 항상 시멘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는 5도 이상이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5도 이하에 되면 동열을 입을 수도 있고 양생이 제대로 안 됩니다. 또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그러면 겨울에는 추워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여름에도 문제가 생기죠.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람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물, 살수 등을 갖다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시멘트라 하는 건 물이 없으면 굳질 않습니다. 물이 있어야 굳는 거고,
물이 없으면 그냥 건조가 되어버리면 미장의 강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아지죠. 그 다음에 주위의 작업으로 발음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해야죠. 주위에 다른 작업 때문에 미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미장면을 오선시킬 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선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공 후에는 그럼 어떤 보양을 하느냐.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 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먼지가 붙으면 더러워지죠.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한다. 그러니까 바람을 들이치면서 먼지가 달라붙지 않도록 방풍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뭐 햇볕이나 뭐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말라버릴 경우는 통풍 일사, 뭐 이걸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합니다. 뭐 덮어주거나 가림막을 치거나 조기에 급격하게 굳지 않고 말라버리는 걸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열 및 박리의 방지. 자, 문선, 걸레바지, 두껍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에는 흑선 날의 두께만큼 띄웁니다. 항상 흑선, 그 흑칼, 칼날의 그 두께만큼 띄워준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전부 실금이 쭉 가서 보기 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서, 목모 시멘트 판, 또 석고 나스 보드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발음, 그러니까 그 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려나무 그 털 이렇게 이런 걸 부숴 갖고 미장재료 혼합할 때 섞어서 바르는 거죠. 그 다음에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그러니까 시멘트 모르타르를 하면은 시멘트하고 모래를 비벼서 물로 반죽한 걸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하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라서 붙여대기 등을 한다. 그러니까 바르는 바탕면에 철망을 갖다가 붙여대고 바르면 균열이 방지가 되겠죠. 균열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 바탕 접속부,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기둥에다가 블록을 붙여서 샀는데 미장을 한다든가, 또는 콘크리트하고 목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에 미장을 한다든가, 이런 두 종류 이상의 바탕 접속부에는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그 담당원과 협의를 해서 한다. 그 다음에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 전면에 용접 철망, 규정이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일종의 나스죠. 나스를 갖다 대고 미장을 하면은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우리가 미장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시멘트 모르타르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혼합을 한 다음에 물로 반죽을 한 거. 이게 시멘트 모르타르. 재료는 시멘트, 재료는 시멘트, 모래, 골재가 모래입니다. 모래, 물, 그 다음에 또 뭐 혼합 재료를 섞을 수도 있겠죠. 해서 하는데, 바탕은 뭐 시멘트 바탕이라든가 뭐 이런 바탕들이죠. 자,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자,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면이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프리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강선을 넣어서
미리 뭐 현장에 그 특히 교량에 많이 쓰지 이게 다른 데는 많이 안 씁니다. 그 볼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찍어 와서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뭐 조립하는 이런 부재들이죠. 이런 콘크리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그 다음에 ALC 패널. ALC 패널도 될 수 있고 ALC 블록도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는 메탈 라서, 와이어 라서 또는 목모 시멘트판,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그러니까 위에 적용하는 바탕은 여러 가지 바탕에 우리가 미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탕의 처리 및 청소. 미장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방출을 하거나 가장 중요한 게 바탕 처리입니다. 모든 하자는 바탕 처리 때문에 납니다. 바탕 처리는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5-1의 바탕 발음에 나타나는 모르타르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에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그러니까 여기 표를 생략을 해버리는데 여기 표 5-1이라고 하는 거는 5-1이라고 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만드는 표준 시방서의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모르타르 바탕이나 벽돌 바탕이나 콘크리트 바탕에 이제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요철이 있으면 그걸 막 깎아내거나 덧발라서 덧바를 때는 덧바른 발라놓은 몰타를 막 이렇게 긁어갖고 다음 시멘트가 잘 붙도록 뭐 홈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긁어서 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리 바탕 해놓은 게 2주 이상 굳어야 돼요. 미리 그 시멘트로 막 때우고 해놓은 이런 것들이 2주 이상 굳고 난 다음에 해도 안 굳은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르타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10개 문지르고, 그러니까 혼화제 시멘트 풀이라 그러는데 이 시멘트 풀은 잘 부착되게 만들려고 하면 요즘 재료가 많이 나오죠. 몰다린, 몰다겐 회사마다 이름이 좀 다른데 이런 걸 갖다가 전시면을 갖다가 개갖고 시멘트를 한번 10개 발라주는 거죠. 발라서 나서 나중에 붓고 난 다음에 몰타를 시멘트 반죽한 거를 몰타를 바르면은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을 물로 죽이고 산성 식각용에 그리고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발음제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요즘 요거 산성 식각용 얘기라고 했는데 이 재료가 바로 몰다링, 몰다겐 이런 재료들입니다. 이 약품 이름인데 자, 콘크리트 블록이나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는 물로 죽인다. 왜 물로 죽이냐? 바짝 건조되는 콘크리트 바탕이나 이런 데다가 그냥 시멘트 몰타를 바르게 되면 이 건조되는 콘크리트 바탕이나 블록 바탕이 수분을 다 흡수해 버리면 시멘트 몰타가 말라버려요. 양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굳은 것이 아니고 건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지거나 손으로 문지르면 모래 알갱이가 일어나서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탕은 바르기 직전에 잘 청소해야죠. 먼지가 잔뜩 있고 오염된 데다가 발라놓으면 나중에 방락 현상이 다 일어납니다. 깨져갖고 전부 미장이 떨어집니다. 잘 청소해야 되고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에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 발음을 하죠. 초벌 발음. 자, 간혹 현장에서 미장공들이 시멘트 모래를 혼합한 뒤 건조된 사모래를 바닥에 고르게 펴고 물조르로 물을 뿌린다. 이거 바닥 미장할 때죠. 물조르로 물을 뿌린 다음 흙손으로 미장을 하는데 시멘트가 첨가된 산모래 속에는
시멘트가 들어가 있으면 속에는 물이 안 들어갑니다. 스며들지 않아. 속에 건조된 사모래가 그냥 있어. 표면이 깨지고 무거운 물체를 올리면 파손되는 부실 시공이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거 바닥 미장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멘트 모래 혼합한 걸 갖다가 쫙 깔아갖고 잣대로 싹 올라놓고 위에다가 그 시멘트 가루를 뿌려가면서 물을 갖다 쫙 물조를 뿌리면서 그냥 껍데기만 미장을 해버린다. 그렇게 해놓고 피아노를 얹으면 그냥 피아노 그 다리 자리에 푹 꺼져갖고 내려가 본다든가. 뭐 나중에 위에 실금이 가갖고 균열이 돼가 떨어지면서 속에는 건조된 모래가 그냥 있습니다. 위에 물 뿌려갖고는 절대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부 부실공사죠. 그렇게 미장하는 사람들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위에 물 뿌려가 미장을 하면 속에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시멘트 분말이 섞여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37차치 강의 그는 여기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시멘트 모래하고 이 배합하는 방법, 이 배합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적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